가짜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배제하겠다. 뭐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무엇보다 안민석이 같은 자들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냥 박살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애 배우가 가짜뉴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열린공감TV 고소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고요. 문제는 이 자들을 고소를 해도요. 중요한 거는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곳곳에 김명수 키즈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김명수 키즈들을 박살을 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건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굉장히 현명하고도 충격적인 입장인데요. 뭐 이거는 잘 보면은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대통령실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께 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금 무슨 민노총이 무슨 걸기하듯이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의도된 오보의 정황을 확인했다. 가짜뉴스라는 걸 알면서 혹은 가짜뉴스를 일부러 만든 것이다 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경향신문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두 매체의 보도들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의도된 오보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 자료를 왜곡해서 허위 보도한 정황이 드러나서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단순하게 오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멸실의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현직 기자 3명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에 연루된 것, 이거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기자들의 개인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자 이거 갑자기 자기들끼리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 예를 들어 봉지욱에 대한 수사 이럴 땐 가만히 있다가 경향신문 딱 건드리니까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거죠. 검찰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하게 된 과정에 김만배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기간에 유력 후보와 관련된 허위 의혹이 보도가 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저기 있는 민노총 기자들 뭐 다 감옥에 넣고 언론을 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진짜 밝혀내야 되는 거는 배우입니다. 김만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익을 보는 자가 바로 배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하는 거 보면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했던 것, 경험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혹은 국민의힘 비슷하게 따라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경험치에 따르면 연예인 마약 수사도 정권이 기획한 것이다 라고 음모론, 이것도 또한 가짜뉴스죠. 음모론을 키우는 민주당의 안민석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터져나오는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서를 제기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백해무익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오선중진 안민석이는 오늘 라디오에서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터뜨렸다고 보는가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안민석에게 정치는 무슨 정직하게 정책을 뭐 하고 뭐 상호 간에 소통하고 조정하고 그죠? 협치하고 이게 아니라 타이밍 갖고 공작을 하는 게 정치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자백한 거죠. 앞서서 민주당의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이와 같은 기획 음모설을 주장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상해를 입혔는데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 정권다운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탄핵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뒤가 전혀 좀 기승전결이 나와야 될 텐데 앞뒤 없이 그냥 탄핵. 얘들은 아는 게 탄핵밖에 없죠. 사퇴, 탄핵. 근데 안민석이는요, 이전부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논란을 자초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게 안민석이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벌어지던 2017년 은닉재산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300조, 400조, 500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윤지호를 공익 제보자로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지호는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자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의 증조부 그리고 조부가 친일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허언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아이돌 그룹 대마초 사건 등 많은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니들이 의도적으로 터트린 것이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자기네들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저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나왔던 마약 수사 무엇을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면재 선생님, 안민석에게 너무 어려운 거를 바랐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간단한 거, 안민석이 할 수 있었다고 한 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민석아 찾아와라. 그리고 윤지호 데려와라. 뭐 어려울 게 뭐 있냐. 니들끼리 의인이라고 서로 추켜 세웠는데 데려오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산 시민들이 나서서 다음번 총선에서는 안민석이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제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자, 저자들이 수준이 가짜뉴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인데요. 이낙연의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쓰고 개딸이라고 읽으면 되죠. 개딸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낙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개딸 하나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쟤들은 당 내에서도 가짜뉴스로 저렇게 상대방의 흠집을 내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샌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는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낙연이가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민주당 권리당원 52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부지검으로 이송된 뒤 8개월 만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권리당원이라고 쓰고 개딸인 A씨는 이재명에 대한 책임 여론이 일던 시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 6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낙연이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시 해당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낙연이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자 이낙연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며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결국 개딸 하나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가짜뉴스 퍼부으면서 남들에게도 그거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민석이가 저런 식으로 뭘 덮으려고 그런다는 둥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해 내겠죠. 개딸이라는 게요, 개혁의 딸이라고 하지만은 꼭 젊은 사람만을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면은 개딸 모임에 가보면은 막상 50대 이상의 남성, 여성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젊은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적으로는 면책 특권을 배제하는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 논의를 제안했다는데요. 논의할 게 뭐 있어요? 이거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허위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에 대해 경찰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면서 바로 가짜뉴스의 문제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김의겸의 사례를 언급한 윤재욱 원내대표는 면책특권 배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데 민주당이 동참하겠습니까? 특권으로 방탄을 하는 애들인데 이재명의 사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내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를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재명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은 대법원에서도 거짓말 TV 토론하면서 거짓말해도 되지라는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이재명이 얘기했다고 해서 니들이 얘기한 거니까 지켜야지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짜뉴스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지 가짜뉴스면 가짜뉴스지 어디까지는 가짜뉴스고 어디까지는 덜 가짜뉴스고 어디까지는 조금 가짜뉴스고 어디까지는 진짜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쟤들은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요. 쟤들은 뭐든지 상대주의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다수결. 자기네들이 지금 많으니까. 근데 막상 자기들이 선거에서 져서 소수당 되잖아요. 그럼 다수의 횡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배제하자. 말은 좋죠. 근데 이번에 김의겸이가 면책특권에 의한 배제 대상이냐? 면책특권 대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면책특권이란 건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벌어진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다라는 거지. 방송 나가서 한 얘기, 그리고 의혹제 기자들과 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밖에서 벌어진 일, 국회 일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면책특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찰이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하면서요. 면책특권은 그 중에 하나예요. 186가지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 이거 하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단계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지.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186가지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씩이 아니라 패키지로 그냥 원스톱으로 끝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도 뭔가 혁신적인 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번에 2000년생
젊은 청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70년대 이하가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위원장 포함 3명 빼고 10명이 70, 80,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생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국회의원은 박성중 의원 1명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기회가 잘 된 거죠. 그냥 특권 폐지 받아들이면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가짜 뉴스를 뿌리는 자들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가짜 뉴스를 유포한 자들 박살을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영애 배우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열린공감 TV의 대표를 고소합니다. 이미 고소했습니다. 자,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엑스소 같은 여자라고 폄하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열린공감 TV의 정천수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그룹 에이트 측은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영애 씨는 지난 9월 18일과 10월 16일 열린공감TV 정천수가 이영애 씨를 엑스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오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천수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습니다.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씨는 지금이라도 정천수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변호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취소하지 않죠. 할 일을 했다라는 게 이영애 배우의 입장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 모금에 5천만 원을 낸 후에 그 좌파들, 개딸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열린공감TV는 엑스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한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 그리고 쟤들은요 끝까지 버텨요. 청담동 술자리 때도 그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확실한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끝까지 우깁니다. 지금도 우깁니다. 재판 어차피 뭐 벌금이나 나오겠지. 그러면은 후원금 더 들어오겠지가 쟤들 마인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가짜뉴스에 당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하면서 슬금슬금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이영애 씨는 직접 고소를 통해서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연예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영애 씨는 싸우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대표 배우고 이미지 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피해요. 근데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열린공감에서 방송하는 거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인드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분석해서 어디다 갔습니까, 진짜. 자, 그런데 재판도 재판 나름이죠. 김명수 키즈들이 여기저기 꽂혀있는 한 판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사법부에는 김명수 키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면서 이들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명수 키즈들은 상식 밖에
의심스러운 판결을 해왔다면서 자신이 데리고 일하던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안면인식장애 변명을 믿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개딸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재명이 내가 안면인식장애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안면인식장애라 비난을 받았다 라는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안면인식장애도 병인데 그게 어떻게 비난을 받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비난을 받았다니까 꼭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안면인식 장애야 라고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재명다운 답변이었죠. 이재명 측이 재판에서 김문기 처장을 받더라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할 수 있다고 변론하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박찬종 변호사가 비판한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재명이가 김명수 퀴즈를 믿고 총선 전에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유창훈의 판결이 윤석열 정권에게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야권의 공신자리를 노리는 김명수 퀴즈 판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내리면 정권이 중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오로지 자기 비리 방탄만 하면서 입법 폭주로 국회를 마비시켜왔다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뒤늦게 오만하게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떼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추미애가 총선 출마 뜻을 비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는데 추미애 같은 사람이 탄핵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는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는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조언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모든 것을 싹 바꾸겠다고 했다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사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장관을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시킨 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비례대표 앞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를,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를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배수의 진을 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후순위 해서 거기 그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또 목표치를 달성하게 하는 효과를 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 총선 그럼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우문일 수도 있고 또 국민적인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법들을 발표해놓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정책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몸을 빼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박용진 부끄럽게 만드는 대답, 현명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때문에 중요한 법을 안 올리라는 겁니까?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죠? 이게 여의도판 정치인들이랑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출마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좋은 법안을 올리는 게 그게 일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저런 답변을 딱 들으면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텐데 민주당 애들은 저런 답변을 듣고 나면은 꼭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서서 이번에는 내가 본때를 내줘야지 뭐 이런 식이죠.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도 좋고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그 지역적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종로에 나가라 마포 을에 나가라 이거는 답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자기 선거만 그냥 하는 건데 이러고 나서 그런 거는 안 돼요. 예. 한동훈 장관은 총선 전체를 이끄는 그 페이스, 얼굴이 돼야죠. 깃발이 되어야 됩니다. 선봉장이 돼야 됩니다.
저거 종로 나가라는 사람들은요, 뻔해요. 네. 한동훈 장관 정치 생명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죠? 다만 출마하는 게 낫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자들이 특정 타이밍에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 역할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출마를 할 수 없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